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대선 자금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이 되니까 아주 절절히 그때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원래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 것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약이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사과를 해야죠. 우리 조국 사태 때도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고 이런 싸움을 또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탄 정당을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그 정치 기획에 우리가 보조 맞춰주는 거예요. 위원장은 누가 해요? 무슨 하신 거 이제 기각될 텐데 그래도 짜고 한마디라도 해주실 말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명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유감 또는 사과를 표명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턱 밑에까지 온 검찰 수사가 멈춰질까? 아닌 거는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측근 2명이 돈을 받아서 구속됐는데 그 돈의 쓰임새는 전부 다 세 단계, 다시 말하면 성남시장 재선 때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대선 후보 경선 때 쓰여졌다는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에서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장 불리한 게 앞서 구속됐던 3명은 다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측근 2명은 아예 들어가 버렸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왔죠? 이게 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성남시장실이었다는 이야기를 남욱이 법정에서 정언을 하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금액도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정도라면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사과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명백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자,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유인태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김종민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옹호한 분이 이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옹호하는 것이 맞고 지금은 옹호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 내부에 있는 분, 또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당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방탄정당 얘기하는데 방탄 얘기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까? 5월 달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다 방탄하려고 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건 좀 매우 제가 볼 때는 당 내부의 적전 분열의 양상인데 당 분위기는 이런 분들이 매우 소수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포괄적인 사정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단일한 대우로 민주당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알기로는 제가 이재명 당대표도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영장에 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정 정도 이건 소명됐다라고 하는 판단들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태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저는 포괄적인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 다 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자, 하시잖아요.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의원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 근거로 제시했던 이 첼리스트 A씨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에 대해서 이 발언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진술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다, 거짓말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게 뭐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건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뭐 서울 청담동 고급 바, 그랜드 피아노, 첼로, 새벽 술자리, 김현장 변호사, 윤석열, 한동훈 멋지게 들리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그때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 격렬했잖아요. 예. 난 제로콜라 그리고 소문이 다. 그다음에 한동훈이 깨졌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가능성이 제로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왜? 그 대목에 제가 보기에는 확정 편향이다. 흔히 하는 말로 확정 편향. 그 말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상대편 다시 말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정도 사람들은 저렇게 새벽에 가서 저렇게 마시는 사람들일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렇게 깔리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 치자. 근데 새벽 3시까지 경호원들 많이 있는 데 가서 마실 리가 있겠어라는 상식적인 질문이 의문이 왜 안 들었을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뭐 김현장의 30명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 첼리스트와 뭐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좀 알았던 거고. 이세창 씨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나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었고 내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물인 양, 영향이 있는 양 자랑을 했을 테고. 그걸 들은 첼리스트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 입을 통해서 한동훈, 윤석열 이름을 들었을 테고. 누구는 또 뭐 동백 아씨를 불렀을 테고. 이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그냥 거짓말 한 거죠. 이걸 믿었던 의원이나 그다음에 믿었던 뭐 언론사나 또 이걸 설마 그럴 거라고 굉장히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왜 믿었던가. 이 문제에 천착할 수 없는 거고. 무섭잖아요, 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의겸 의원과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장관은 사과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제기가 되는 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 책임을 져라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법적 책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관련해서 이것을 경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겠죠. 저는 재판부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최대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절차가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면책특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짓을 알고 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거짓을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악법이라도 면책특권은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옛날에 핸드폰 비번
안 알려줬어요. 왜? 자기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안 알려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 저는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변인직은 사퇴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소위 제1야당의 대변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나오는 논평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좀 국민의힘이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용판 의원은 사퇴하셨습니까? 의원직 사퇴를 말씀하셨죠. 예, 의원직 사퇴를 얘기한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조폭 돈 뭉치라는 사진을 보였는데 다 가짜 사진으로 다 확인됐잖아요.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 서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지금 예를 들면 소위 첼리스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창 씨가 청담동에 10시까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세창 씨는 계속 청담동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죠. 강서구에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룸바에 대해서 모 일간지가 기사로 보도했는데 거기에는 간판이 있다는 건데 녹취록에 간판이 없다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또 전 남친에게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늦게 들어가서 전 남친에게 얘기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걸 또 다른 사람 한두 명한테 동일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진술이 또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의 진실은 뭐 첼리스트 진술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우겸 의원은 그때까지 심심한 유감 수준의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나중에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은 진행되고 있으니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이제 발언자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이 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게 이제 중대한 제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질문을 한 거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 심심한 유감, 사실은 정치권에서 유감이라는 단어를 좀 없애자는 운동이 좀 벌어져야 될 판이라고 생각해요. 유감이라는 게 굉장히 다중적으로 해석되고 빠져나가는 수단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판단 차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유감이라는 말로 빠져나가는 것도 저는 정말 제가 유감이고 이런데 뭐 돌이켜보면 왜 지금 김우겸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 책임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게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본인도 이야기했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왜 중앙일간지의 법조팀장, 사회부장을 한 기자 출신 정치인이 왜 믿었을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저 대목이잖아요. 왜 믿었냐고요? 한 번 더 확인.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말 나올 때부터 최소한 윤석열 또는 한동훈의 노래 녹취라든지 노래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육성은 아무도 없는 한 여성과 남자친구와의 대화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녹취를. 그걸 믿고 와서 저렇게 국정감사장에서 흔들어댔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 왜 믿었느냐? 더 탐사라는 매체를 못 믿은 거예요. 더 탐사에 왜 믿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세창 전화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현장 변호사들과 모임이 있었잖아요. 이세창 씨가 물었어요. 예. 이때 예는 뭡니까? 질문이. 모임을 같이 했습니까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모임이 있었잖아요. 이 양반은 지나가는 말처럼 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 한 거예요. 이것을 더 탐사 기자는 시인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예요. 윤 정부 출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대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은 하는 말이 아니 대통령하고 장관이 나눈 대화를 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걸렸네. 이 양반이 모임은 있었고 대화는 비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확정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그 말을 더 탐사는 그렇게 받고 더 탐사 말을 그대로 받아서 김의겸 의원은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내지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김의겸 의원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렇게 국정의 중요한 일을 보도하느냐. 기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팩트 체크 아니냐. 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돼서는 왜 이런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일반 시민들한테서도 나오고 기자들한테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확증 편향이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녹취가 있었고 그 녹취와 관련해서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소위 현장 취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맞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서 소위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친구에게 늦게 들어온 것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남자친구가 너 왜 늦게 들어왔어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그렇게 큰 대서사시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는 김의겸 의원이 더 자세히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했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한 측면들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저는 국민의힘이 하나 이제 정치적 이슈화 시키어서 만들어내면서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님을 사퇴시키시면 민주당에서도 김의겸 의원님을 사퇴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다 같이 누리고 있고 조금 더 예를 들면 사실 확인을 덜했느냐 아니면 많이 했느냐 이 차이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들은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사실 뭐 그 국회의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그 제보들을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과연 맞는지 팩트가 맞는지 그래서 제보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본인 유리하게 이제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뭐 언론계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일반 기자 시민들도 초년병 시절부터 배우는 그렇죠. 게 그거잖아요. 모든 걸 의심하고 확인해라, 계속 확인하라는 것은 뭐 상식처럼 돼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게 왜 이렇게 하나 따져보면 이게 좀 재밌는 대목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탐사 이세창 씨는 왜 더 탐사 기자 전화를 받았죠? 그 앞에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낸 분이 이세창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아는 기자가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공이 많은 걸 대통령 선거 때 큰 공을 세운 것을 기사를 써주려고 하는 기자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임을 물어보니까 그거는 됐고요. 빨리 나에 관한 걸 물어달라 이거예요. 공을 세운 이야기를. 그런데 자꾸 이 기자가 이상을 묻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만나서 이야기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이야기한 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자는 걸렸다 이거. 다 시인하고 내용도 숨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출발이. 근데 그 말을 제가 다시 반복하면 왜 김의겸 의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믿냐고 본인이 한번 들어보고 한 번 더 확인해. 최소한 그 술집이라든지 그 바라든지 이런 데는 체크를 한번 해봤어야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면책특권만 믿고 가서 털어제끼면서 잘 됐다. 그래서 그날 질의 순서도 가장 맨 앞으로 바꿔서 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번에는 한동훈 잡겠다고 나섰던 건데 큰 헛발을 했으니 제가 원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